안녕하세요, 최우섭입니다. CES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두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5가지 중에서 나머지 이제 3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PC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랑 8K, 8K 디스플레이의 대중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센서의 중요성, 이렇게 3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C 이번에 꽤 주목받은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PC 시장 위기다 이런 얘기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 나오고 아이패드 나오고 나서부터 개인용 컴퓨터의 중심이 이제 PC가 아니라 스마트폰, 그리고 자그마한 태블릿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이 거의 이제 열풍처럼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PC에 투자하던 돈을 컴퓨터 대신에 스마트폰을 사고 태블릿 사고 이런 데에 이제 관심이 쏠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PC 교체 주기도 늘어났고 PC의 판매량 자체도 영향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PC는 몰락인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더 이상 성장이 멈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그게 PC 시장이 가라앉는다거나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PC 한 대씩은 갖고 쓰고 있고요. 한 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 있죠. 저만 해도 지금 쓰는 컴퓨터가 한 4-5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PC에서 어쨌든 우리가 벗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 PC 의존도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인텔과 AMD 사이의 경쟁이 또 치열해지면서 기술적인 경쟁이 굉장히 오랜만에 비춰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재미도 생기고, 그동안 약간 정체된 것 같았던 설계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어서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CES에서도 PC 이야기가 또 꽤 나왔어요. 인텔이랑 AMD가 신제품을 놓고 눈치 싸움을 했던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동안 사실 인텔이나 AMD 둘 다 IoT,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폰용 프로세서 이런 걸로 이제 CES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본질적인 건 아니죠. 이 두 회사가 가장 잘하는 거는 PC, 컴퓨터 만드는 거고요. 오랜만에 본질적인 프로세서를 가지고 CES에서 맞붙었죠. 저는 딱 이번 CES에서 두 회사 전쟁이 옛날 벌써 10몇 년, 20년 가까이 됐죠. 네, 펜티엄 3와 에슬론 사이의 전쟁, 되게 치열하던 그 분위기를 좀 떠올리게 됐거든요. 먼저 이제 AMD가 발표를 했죠. 1월 6일 이제 미디어 컨퍼런스를 했어요. 노트북용 모바일 프로세서와 게이밍 그래픽 카드를 발표했어요. 이제 모바일 이런 노트북용 프로세서 하면은 사실은 인텔이 완전 압도적이었죠. AMD는 여러 가지 이제 성능 문제부터 전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만이 좀 있었는데, 라이젠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고 있어요. 이제 데스크탑뿐만이 아니라 노트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라이젠 노트북 요즘에 저가 모델 중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죠. 이번에 이제 라이젠 4000 시리즈를 발표했어요. 이게 7나노 공정 프로세서인데 전력 소비를 굉장히 낮추고 전력당 성능 끌어올렸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AMD가 이제 주력으로 내세운 이제 라이젠 4800U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8코어 16스레드거든요. 이거 고성능 칩이죠. 노트북에서 8코어 프로세서 들어간 거는 얼마 되지 않은 일이고, 지금도 인텔은 i9 정도에만 8코어를 넣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작동 속도도 4.2GHz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최고급 인텔에서 최고 스펙에 딱 맞춰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력 소비는 15W 수준으로 낮춰놨어요. AMD라고 하면은 전력 관리 애를 먹던 거 굉장히 네, 우리 전통이랄까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 과거를 좀 씻어낼 만한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AMD 이거랑 함께 이제 RX 5800 XT 그래픽 카드를 함께 내놨는데, 이 셀링 포인트가 얼티밋 1080p 게이밍 그래픽 카드거든요. 고성능 그래픽 카드 그러면은 4K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딱 해상도를 끊어놓는 거죠. 1080p FHD 게임 안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지포스 1660 Ti를 노린 것 같긴 한데, 마냥 고성능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상도 명확하게 해서 마케팅하는 거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발표하고 나서 딱 2시간 뒤에 인텔이 맞불을 났어요.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Xe 그래픽 코어를 넣은 이제 칩들을 발표했는데요. 10나노 공정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사실 7나노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 거 굉장히 좀 문제이긴 한데 10나노라도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세대 모바일 코어 프로세서인 이제 타이거 레이크 발표했어요. 이거 별도 그래픽카드 없어도 꽤 성능을 낼 수 있거든요. AMD의 베가 그래픽 코어가 이제 게이밍 성능을 받쳐주는 것처럼 인텔도 이제 타이거 레이크부터 XE 그래픽스로 꽤 높은 수준의 그래픽 처리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픽 카드를 달지 않아도 웬만큼 필요한 성능을 낼 수 있고 그만큼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은 더 얇고 가벼운 노트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게임도 필요하면은 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러는 거죠. AMD가 강하게 공세를 했는데 인텔이 곧바로 이제 받아친 거죠. 이게 사실 좀 프로세서가 이제 한계에 접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전히 성능을 끌어올리고 뭐 전력 효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AMD는 가장 좋은 칩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보다도 굉장히 상품성이 좋은 제품을 딱 내놓으면서 인텔을 계속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잘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 부분을 굉장히 잘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었고요. 게임, 특히 이제 PC 게임 분야는 굉장히 CES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니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고요. 이번에 TV 제품들의 화면 동기화, 화면이 이렇게 깨지지 않도록 해주는 뭐 V싱크, G싱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LG도 TV 제품에 엔비디아 이제 G싱크 기술을 이제 덧붙였어요. 기존에 프리싱크 같은 거는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G싱크도 이제 붙인 거죠. 그러니까 TV에 PC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홈시어터용 PC 이런 것들이 CES에서 굉장히 주목받았었는데 지금 뭐 PC를 영화 보려고 TV에 붙이진 않잖아요. 그런 HD PC는 확 이제 가라앉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PC가 다시 TV에 붙는다. 게임기로서의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게임 PC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TV랑도 접점을 찾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PC 게임이 TV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TV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네 번째 8K 디스플레이 대중화 이야기할게요. 이 CES의 터줏대감이 사실 TV잖아요. CES에 얼마나 많은 제품이 나오느냐, 저는 이걸 보고 차세대 TV의 대중화가 이제 얼만큼 다가왔는지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8K는 콘텐츠 같은 것들이 거의 뭐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디스플레이는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중심은 8K 디스플레이 있었고요.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8K는 컨셉 제품들이 한두 개 나온 정도였었고요. 뭐 거의 제품이 없었는데 거의 모든 TV 제조사들이 제품을 내놨어요. 최근에 이제 삼성과 LG 사이에 논란되고 있는 뭐 8K 해상도, 뭐 화질 문제 이런 거는 CES까지 따라오진 않았어요. 괜히 거기서 또 좀 창피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요. 삼성이나 LG뿐만이 아니라 뭐 소니도 굉장히 좋은 화질의 TV를 내놨고요. 중국의 TCL이나 하이센스 같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8K TV를 내놨어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내놨다는 얘기는 이제 대중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저렴하다고 해도 아직은 몇백만 원 되긴 하겠지만 이제 살 수 있는 가격대로 100만 원대, 심지어는 그 아래로 내려올 날이 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게 전송 규격도 확정되지도 않았고 거의 뭐 표준화된 것도 없는데 일단 디스플레이 패널이랑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갖춰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 OLED랑 LCD에 대한 뭐 해묵은 논쟁도 좀 저는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OLED가 분명히 절대적으로 좋은 화질을 내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LCD가 죽었냐? 뭐 이거는 사실 또 아닌 거죠. 중국 이제 TCL 전시장에서 여기 이제 두 가지 TV를 내놨는데 굉장히 이제 작은 소형 LED를 백라이트로 쓴 TV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지금은 보면 백라이트가 뭐 위에서 아래로 좀 이렇게 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뒤에 있어도 이렇게 큰 LED를 듬성 박아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화면이랑 밝은 화면이 있을 때 밝은 데만 백라이트를 켜면 뭐 OLED처럼 정확히 뭐 광원이 있는 데만 빛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두운 데는 좀 어둡게, 밝은 데는 밝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컬 디밍이라고 하죠.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TCL은 작은 LED를 많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촘촘히 박아놔서 광원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까만 데는 까맣게, 밝은 데는 밝게, 이게 OLED의 가장 큰 특징인데 LCD로도 그거를 할 수 있는 TV를 만든 거죠. LED가 작다 보니까 OLED처럼 굉장히 얇은, 정말 진짜 항상 LG가 얘기하는 벽에 붙이는 TV 이런 수준으로 굉장히 얇은 TV를 내놓기도 했어요. 절대적으로는 어쨌든 OLED도 좋긴 하겠지만 색 표현력, 특히 어두운 부분 표현하는 거는 LCD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에서 LCD를 전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아예 컴컴한 데에서 OLED랑 같이 놓고 두 TV를 비교하는 연출을 해놨을 정도로 자신 있다 했었고요. 저도 보기에도 꽤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진짜 훌륭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아직 OLED는 비싸기도 하고 번임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OLED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LCD의 강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LCD가 저물고 OLED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번 재밌는 것 중 하나 세로 디스플레이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돌아가는 TV, 세로, 이름도 세로죠. 네, 이런 거 내놨는데 스마트폰 콘텐츠를 TV로 본다는 관점으로 이제 만든 제품이에요.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놀랄 것도 없잖아요. 우리 TV 이미 세로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컨셉이고 아이디어인데 거의 모든 중국 기업들이 뭐 돌아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세로형 TV,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렇게 삼성 세로 같은 것들이 제품 차별성을 갖고 의미를 갖는, 상품성을 갖는 건 이제 필요성의 문제, 그리고 개념을 바꾸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살만한 제품이다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들이 상품성을 갖추고 어딘가에는 또 쓸모가 있겠죠. 비슷하게 봤을 때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삼성 더 프레임이나 이번에 발표된 셰리프 같은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하고 그 안에 사진이나 명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념까지 담은 상품이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에요. 좀 갖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디스플레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적어도 이제 화질 통해서 시장을 자극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는 8K가 거의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고요. 8K가 자리 잡을 때쯤이면 LCD 기술도 거의 이제 정점에 이를 것 같고 OLED도 가격을 좀 내릴 수 있는, 그리고 번임이 조금씩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반도체 센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가전의 변화를 이끄는 근본적인 동력은 이제 반도체거든요. 그리고 그 반도체를 더 정밀하게 구동할 수 있는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꼭 TV 이런 가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이런 쪽으로 차세대 우리 스마트홈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연결을 지어지는 거죠. 사실 지금 얘기한 8K TV도 반도체 기술로 만드는 거고요. 이걸 제어하는 컨트롤러도 결국 반도체잖아요. 소니가 얘기하는 X1 그리고 LG전자 얘기하는 알파9처럼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하는 반도체, 프로세서 이런 거가 브랜딩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패널이랑 입력 신호의 한계 안에서 최적의 화면을 만들어내는 데는 결국에 또 프로세서, 반도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CES에서 가장 흥미로운 반도체 중에 하나는 차량용 칩인데요. 인텔, 모빌아이는 또 더 차세대 이제 카메라와 칩 발표하기도 했고요. 퀄컴도 스냅드래곤 라이드처럼 이제 차량용 자율주행, 또 자율주행 보조 장치를 제어하는 프로세서 이런 것들 이제 내놓기도 했거든요. 모빌아이는 이번에 좀 재밌는 걸 봤는데 차량에 달려 있는 카메라들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게 모빌아이의 가장 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 정보를 만드는데 카메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입체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라이다, 차에 커다란 게 뺑글뺑글 도는 게 있죠, 자율주행 차에. 그 라이다가 없어도 카메라만으로 라이다의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상 라이다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 라이다가 사실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크기가 크다 보니까 자율주행 차 만드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카메라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게 소니잖아요. 소니가 자동차를 갖고 나왔다, 소니가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다 이렇게 얘기도 되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소니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 전장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컨셉카를 들고 나온 거죠. 차에다 직접 붙여서 나온 거죠. 이게 기존의 양산차보다도
좀 자기네가 생각하는 형태의 차량을 디자인을 하고 거기다가 붙여서 나온 것 뿐이지 뭐 그걸로 소니가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차량을 보면은 재밌는데, 소니는 어쨌든 차량에 들어가는 뭐 블랙박스나 아니면 자율주행용 카메라 이런 거 만드는 거의 절대 강자거든요. 소니의 성능을 따라올 수 있는 카메라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주변 밝기나 뭐 날씨 뭐 이런 뭐 환경에 대해서 가장 뭐 영향 없이 고르게 결과를 내주거든요. 거리를 측정하는 TOF나 뭐 라이다 그리고 뭐 레이더 이런 거를 다 붙여서 차량에 필요한 거의 33가지 센서를 다 넣은 콘셉트 차량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자율주행, 또 뭐 주행 보조, 이제 새로운 컨셉의 자동차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센서들을 어떻게 보면 패키지하고 브랜딩할 수 있는 뭐 그런 레퍼런스 차량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컨셉트라고 해서 뭐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실제 굉장히 유명한 유럽의 차량 디자인 업체의 설계를 맡겼고요. 실제 차량을 만드는 수준의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저 그냥 잘 보이고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 차량에 대한 고민을 소니가 직접 하고 있다는 거고요. 차량의 설계를 직접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붙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CES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다라는 이야기. 반도체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CES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오고 있는 분야인데 이번에도 또 굉장히 놀랄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재밌게 봤습니다. CES는 제가 뭐 이 몇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규모의 행사는 분명 아니죠. 굉장히 재밌는 거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정말 시간이 모자라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게 많았고요. 또 유레카관,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이는 유레카관에는 정말 잠깐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고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에 갈 때는 좀 여유를 갖고 다녀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기술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 CES는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올 한 해도 우리가 계속 생각해왔던 뭐 자율주행차, 고성능 디스플레이, 더 좋은 PC, 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뭐 그 자극이 좀 덜해졌다고 해서 기술 발전이 멈춘 건 아니니까요. 계속 그 부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ES에서 발표된 기술들이 그냥 기술, 제품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디에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넓게 보시고 그거를 각자 뭐 생각하시는 비즈니스나 산업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적용해서 더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전시된 제품들이 뭐 하나하나 뭐 경쟁이라고 느끼실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그런 기술들 하나하나 잘 묶어서 더 좋은 상품성 가진 어떤 제품들, 상품들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CS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이야기 같은데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